그때는 사법, 행정, 입법 순으로 거론하고 있고, 입법은 심지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정할 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취약성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그렇게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유교양 청년 워크숍 4번째 시간입니다. 철학 2년 파트가 크게 3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영미 보통법적 전통의 뿌리가 있다. 흔히 이제 자유민주 정치체제에서 법치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법치는 바로 영미적인 법치, 영미 커먼로, 그게 영미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보통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법치에 상당히 관련이 깊게 맺어져 있습니다. 보통 대륙, 유럽 쪽의 법치는 시민법, 로마법, 대륙법, 주로 재산관계를 다루는 민법적인 법치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이러한 행정과 정치 영역까지 법치에 의해서 상당히 규율되는 그런 전통이 발전하고 그것이 프랑스에 먼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 그런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미국의 유명한 정치평론가인 월터 리프만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만은 20세기 초중반에 활약한 윌슨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미국의 대정치평론가입니다. 젊을 때 이미 뉴 리퍼블릭이라는 100년을 넘어 발간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평론지를 창간했죠. 우리 신문방송학에도 여론, 퍼블릭 오피니언, 공론이란 책으로 큰 영향을 준 리프만의 글에서 제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학과 은사이신 김홍우 교수님의 법과 정치, 보통법의 길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당파성을 주도해온 이상에서 말한 배타적 주장들의 문제는 인간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최선의 방식으로 확립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통제 방법을 완전히 간과한 데 있다. 당시 미국에서도 진보, 이쪽 이제 20세기 전반입니다. 그리고 보수 사이에 대립이 격렬했습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당시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고 미국의 진보 진영은 상당히 사회주의에 가까운 국가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사이에서 리프만은 우리가 전통으로 가져온 성공적인 사회적인 거버넌스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게 바로 보통법적 법치입니다. 자,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명령하는 하향적 권위에 의한 통제 방식, 이것이 로마법, 대륙법적인 통제 방식이었고 유럽도 1000년 이상 이 법 외에는 알지 못했는데 다른 법 전통이 영국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법의 강제성을 발동시키는 보통법에 의한 사회적 통제 방식. 자, 이게 법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법치의 기본이, 사회 통제의 기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치라고 하지만 만약에 법정이 친숙한 곳이 아니라면, 법정이 활발한 곳이 아니라면 그 법치는 법의 다스림, 법의 지배, 룰 오브 로가 아니라 그냥 법을 도구로 한 무늬만 법치인 법을 수단으로만 통치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쉽죠. 영국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뿌리 깊은 게르만적인 자유의 전통이 있었고 또 지배 권력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공백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러한 오래된 자유의 관행과 더불어서 그것이 순회 법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권리, 지방민들의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고 또 귀족들의 권리 주장이 왕권이 아주 강하지는 않고 아주 형해화되지도 않았던 적절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어떤 법정을 통해서 내 권리가 제약되어야 되지 함부로 제약될 수 없다는 그러한 문화, 관행 혹은 전통이 마그나 카르타를 대표해서 점차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갔던 것이죠.
왕권이 너무 강하면 이런 보다 좀 귀족들 사이에 자유 전통, 좀 더 민주 사회를 예고하는 그런 전통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절대왕정 우리가 보듯이 폭발해 버립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그런데 왕권이 또 너무 약하면 귀족들끼리 싸우다가 그 민중들은 굉장히 억압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그러다가 그냥 그 사회 자체가 약해서 외적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 아슬아슬한 중간쯤을 갔습니다. 이게 영국이라고 해서 고초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홍우 교수님이 학술원 회원이신데 만년에 지금 대작을 이렇게 쓰셨는데 거기서 영국사를 휴미라는 대철학자의 영국사를 이제 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나온 영국사를 보면 영국도 너무나 당파 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당파 대립이 얼마나 극심했냐 하면은 자기파 사람들의 어떠한 무도함도 자기 진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빼앗아 갈 수 없었대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죠? 무슨 무도한 말과 행위를 해도 자기 진영, 자기파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반대로 상대방, 반대편 진영 사람은 어떤 결백을 해도 특검을 100번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유죄인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를 잃느냐? 사회 전체가 수치심, 자제력, 명예심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어떤 사회가 수치심도 잃고 자제력도 잃고 명예심도 잃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영국도 이 파당을 겪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그러나 차이는 그걸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한 사회는 이제 번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도적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하지 못하면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극복하냐? 마키아벨리가 로마에 대해서 말했듯이 법과 제도로 극복합니다. 훌륭한 법과 제도가 그 당파 갈등 속에서 태어나야만 됩니다. 오늘날 보면 헌법재판소가 정말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탄핵을 훌륭한 판결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정말 사회를 박살내는 그러한 판결밖에 못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국의 파당 대립에서 우리가 보통법적 법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향적 명령이 아니라 상향식의 법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전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들이 과거의 영주와 주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선거로 뽑아놨더니 그 사람들이 소영주처럼 실제로 그런 거 많이 고발되었죠.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옛날로 치면 영주 노릇을 한다. 구의원, 시의원, 자기 부하처럼 참 그런 비극적인 말들 많이 듣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에 의한 정부가 그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보통법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뜻한다. 링컨을 패러디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 정부가 아니고 보통법에 의한 국민의 정부. 그럼 보통법에 의한 거는 어떤 거냐?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상호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내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우리 베르그송도 그 이야기했죠. 시민사회라는 것은 근대 민주정치사회라는 것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망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문제되면 어디 가서 확인받죠? 법정에서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지혜들이 축적되는 것이 판례법이고 그것이 의회 입법보다 더 기초로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보통법 사회인 거죠. 그래서 리프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듯이 주권자인 민이 무능할 경우에는 민의 마음을 달래고 녹이고 부패시키고 강제하는 방식으로 통치하는 과두정이나 통제불능의 관료제가 지배하는 새로운 형태의 절대국가를 탄생시킨다. 말로는 민이 주권자인데 국민주권 합니다. 그런데 그 민을 어떻게 해요? 바보 만드는 거죠. 민을 달래고 25만 원씩 줄게. 국민기업을 만들어서 30% 국부기업으로 나눠줄게. 자, 그리고 녹이고 좋은 말 하고 그리고 부패시키고 우리 편이면 잘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상대편이면 억압하고 우리 편으로 와.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이런 식으로 통치하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절대국가를 낳을 뿐이다. 그래서 국민은 왕의 특권을 민의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통치할 수 없다. 다수결의 이름으로 앞에서 정청래 소추위원처럼
다수결 만능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 민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의 이름일 뿐이고 그것은 새로운 절대자를 만든 뿐인 거죠. 민은 오직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또한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 명령이 나오죠. 하향식 명령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 법치로 우리가 상호간의 권리 의무를 계속해서 따지고 그것이 법정이 잘 따져주고 그런 법정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가 그것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각 개인과 단체, 공동체 그리고 공직자 자신들이 권리, 의무, 특권, 면책권을 규정한 법을 판결하고 판결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집행하고 그 다음 행정이 나오고 수정할 대표, 심지어 입법이라 안 그러고 입법부는 수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기에 오늘날 미국은 이때보다는 보통법적 전통이 덜하다고 평가됩니다. 대륙의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받고 유럽 대륙은 반대로 또 보통법 영향을 받고 상호 약간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미국의 전형적인 영미의 보통법적인 전통이 아주 강력하던 그때는 사법, 행정, 입법 순으로 거론하고 있고 입법은 심지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정할 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취약성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를 그렇게 위태롭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이런 보통법적 법치처럼 큰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기초를 형성해 주지 않으면 우리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위기를 우리 국민부터 깨어나서 우리 청년 세대부터 깨어나서 반드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역사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